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8월 29일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료개혁이 흔들림은 없어야 한다. 이 기본적인 명제를 분명히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예안, 소위 한동훈의 유예안을 제안한 것, 입장차가 엄청 크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한동훈 의대 증원 유예안, 이건 의사들이 아주 좋아할 안입니다만은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로서 전체적인 정확한 걸 했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지금 딱 포퓰리즘, 의사들의 긍정적인 표를 얻기 위한 소위 정치 전략적인 부분입니다. 왜 자기가 의대 증원 유예안을 갖다 자기가 중점적으로 합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걸 하면은 지속적으로 물밑으로라든가 당정 회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무슨 예를 들면 긴급 무슨 대안팀을 만들어서 서로 숙제를 하고 의료 개혁에 대한 어떤 근본 문제부터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는 당정 간의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노력 안 하고 덥석 그냥 이재명과 회담에다가 의제를 갖다가 살짝 끼워 넣습니다. 그 의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얼씨구하면서 한동훈 말이 맞다. 한동훈 말이 맞다. 불가피하다. 의대 증원 유예안에 찬성한다. 한동훈 말에 찬성한다. 하고 당장 반응이 오잖아요. 좋겠습니다. 한동훈 씨. 이런 당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작은 것 같아도요. 작은 불씨가 광야를 태운다는 말이 있는데 작은 불씨 하나가 광야를 태운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 엄청난 파고를 일으킬 겁니다. 제가 예언을 하는데 지금 이거 자체가 엄청난 파고를 일으킨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당의 이야기, 이 국정과제로 대통령이 설정한 의료개혁 과제를 어떻게 해서 이 난관을 풀어헤치고 서로 윈윈, 의사협회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것을 서로 연구하면서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은 하지 않고 딱 잘라가지고 포퓰리즘적으로 이재명과 협상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이게 올바른 태도입니까? 자, 한빠들 지금 우리 여기 방송에 들어와서 한빠들 구독 취소하고 난리를 치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하는데 할 말 있으면 해봐요. 그게 여당입니까? 여당은 정부 여당은 한 몸입니다. 두 몸이 아닙니다. 한 몸입니다. 기본적인 바탕을 파괴를 하면은 안 된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겁니다. 한동훈이가 당대표 돼가지고요. 애를 먹이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당대표가 대통령을 훌륭한 정책을 당정이 협의해서 만들어내도록 갈등을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해야 될 당대표가 이건 갈등을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추경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전에 심도 있게 상의한 적이 없다. 사전에 심도 있게 상의한 적이 있었어야죠. 그거는 한동훈이가 그런 자리를 안 만든 거죠. 대통령실이 공식 거절했지만 한동훈은 민심을 핑계를 삼았습니다. 민심 전달이다. 이렇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료계하고 정부 간의 갈등 장기화 양상에 의과대학 입학 증원 유예안 제시로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지만 원내 사령탑인 추경호 원내대표와 미묘한 간극이 감지됐습니다. 동력을 잃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추 원내대표는 28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한 대표의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전에 심도 있게 상의를 한 적은 없다. 아마 한 대표가 의료단체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을 정리한 것 같다. 이어서 의료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중요 과제로 지역 격차가 심하고 의료 서비스에 문제가 많다.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국민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의료개혁이 한치의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정부의 추진 방침에 적극 공감하고 당도 한 팀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한 대표는 유예안에 대해서 당 원내대표에게 별도 공유라든가 논의를 하지도 않고 대통령실에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한 대표 이 소위 문제 풀어가는 방식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아니, 이 원외 대표지만은 자기가 원외지만, 갈등 해소를 위해서 적극 이 당 원내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가 혼자 하는 겁니까? 이 원내를 갖다가 무시하고 어떻게 해서 당 대표를 하고 있습니까? 당 대표가 원내를 갖다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추 원내대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당 원내대표에게 별도 공유라든가 논의도 하나도 없이 대통령실에 불쑥 자기가 제안하고 자기가 다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또 이재명이한테 탁 제안을 함으로써 그는 의료계의 인심을 얻은 겁니다. 소위 포퓰리즘. 예, 대중영합을 한 겁니다. 일단. 이거는 기본적인 도식이 아닙니다. 이게. 이 여당의 당대표는 이건 객관적으로 딱 살펴보면은 이게 기본 도식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대표는, 당대표는 원내대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하는 거 어떨까요? 하고 얘기가 해죠. 원내가 거기 국회 원내에 있는 108명의 대표입니다. 이걸 싹 무시해버리고 대통령실 불쑥 가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하니까 이건 안 돼. 의료계획에 이건 해야 돼. 하고 안 된다. 하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나 이재명이 그 말도 안 하고 그냥 이재명이한테 불쑥 그냥 의제를 넣었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딱 반응했습니다. 기분 좋지요. 아, 윤한 갈등 이게 세져야 자기가 이익을 보는데 마침 먹잇감을 하나 딱 한동훈이가 물어주니까 한동훈 말이 맞다. 한동훈 말이 맞다. 불가피하다. 의대 증원 유예 찬성한다. 하고 벌써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 한동훈이가 잘한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딱 한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다. 별도 공유나 논의 없이 대통령실에 바로 자기가 제안하고 이렇게 갔다.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렇게 변하더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추 원내대표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서 적극 개입하려는 한 대표하고는 달리 정부의 기조에 힘을 실으면서 신중론을 내비친 만큼 한 대표 유예안이 실질적 돌파구가 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전 국회의원들 원내대표를 무시하고 어떻게 혼자서 그렇게 뭐 집행부 몇 명이서 지금 막 여기 나와서 방송들 나와서 스피커들 하고 뭐 패널들 나와가지고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패널 지금 전부 한동훈 패널로 전부 다 거의 다 와 있는데 사안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원내대표를 무시하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추 원내대표는요,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하면서 필수 의료 또는 전공의 의료 현장의 수가 체계 개선 등을 위한 많은 합의 진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증원과 관련해서는 아직 뚜렷한 합의를 못 보고 있다. 지금 정부도 계속 의료가 대화 중에 있다.
이에 대한 접점이 있기를 기대한다 하고 완곡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추 원내대표는 점잖은 표현입니다. 만약에 원내대표가 조금 어그레시브하고 공격적인 사람이 있었다면은 한동훈이하고 1대1로 대회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동훈 묵사발됩니다. 네.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말이지. 에? 이재명이하고 회동하는데 회담 의제로 그걸 갖다 자기 마음대로 불쑥 집어넣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냥 딱 어저께 이재명의 답이 왔죠. 그냥 아주 기분 좋아서 그냥 유난 갈등 그래. 너희들 둘이 갈등 실컷 해봐. 그래 나 이익 좀 보자 하면서 한동훈이 말이 맞습니다 하고 손을 딱 들었습니다. 한동훈 말은 불가피합니다. 한동훈하고 이재명 잘해보세요. 네. 결코 이재명한테 빼앗기면 빼앗기지 얻을 것은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당대표로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 그 뒤에 상황을 파악한 뒤에 생각하고 입장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동훈이가 당 원내대표인 자기한테 아무 말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아니 원내대표의 말도 없이 그냥 당 외로 그냥 이걸 갖다 회담 의제로 탁 내놓습니까? 누가 그런 정치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거? 마키아벨리스트들도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아마. 대통령실은 이미 한 대표의 절충안을 공식적으로 거절한 바 있습니다. 아니 문제를 공개적으로 또 해요. 공개를 해버린다고. 그 한동훈 씨 좀 이상해. 그냥 대통령하고 맞놀라고 그래. 대통령을 짓누르려고 그래. 대통령이 짓눌러집니까? 국가 대표 원수인데. 국가 원수인데. 국가 원수도 한동훈보다 막강하다는 걸 알아야 돼. 한동훈 지가 막강한 거 아니야.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이 있는 거야. 한 대표는 말이죠. 복지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탁 일방적으로 갖고 이 원내대표한테 한 번 얘기도 안 하고요. 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난 다음에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국가 임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다. 그 어떤 것이 정답인지 그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아주 오만불손한 거죠. 그러면 대통령은 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걸 모르고 합니까? 의료계획을 그래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의료계획을 시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가 일어났으면 문제를 내밀하게 그 문제점을 완화시켜가면서 풀어가면서 머리를 맞대는 게 한 대표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걸 좋은 소재다. 내가 정치적으로 발판해서 나중에 대통령 되는데 3년 뒤에 대통령 되는데 내가 정치를 내 몸집을 키우겠다. 그런다고 대통령 됩니까? 그런 식으로 방법을 쓰면은요, 절대로 대통령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 되려는 사람들은 많은 인내와 또 많은 어떤 당금질을 하면서 자기를 수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협력해야 되고. 아니, 여당 대표는 당연히 대통령실과 당정 관계가 너무 완벽하게 일체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말로는 말이죠. 대통령과 대통령의 성공을 꼭 시키겠다. 꼭 시키기는 무슨 시켜요? 한동훈의 성공을 아마 해볼 모양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동훈의 성공이
얼마나 오래 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행위를 갖다가 연상시키는 그러한 소위 그 당대표는요, 평생 처음 봤습니다. 저렇게 튀는 사람. 그렇다고 야당한테 회담, 야당이 그 보통 야당입니까? 이재명이 지금 거대 야당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몸집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재명이가 누굽니까? 대한민국을 파탄지경으로 이끄는 자 아닙니까? 그자하고 협상하는데 협상 테이블에다가 나 저 대통령실하고 해서 빠꾸 먹었어요. 자, 당신하고 한번 협력합시다. 한번 이거 의제를 서로 설정하고 의제를 한번 논의합시다. 그럼 국민들이 집중돼서 거기 보겠지. 언론이 거기 다 집중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치력 몸집 키우겠다. 그렇게 키운 몸집이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 나오겠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지금 하는 거는 지금 말이죠. 이 원내대표도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이분이 점잖은 분이라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나하고 한 번도 공유한 적이 없다. 공유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 별도의 공유나 논의가 없이 대통령실에 불쑥 제안을 하고 딱 안 되니까 절로 불쑥 가고 언론 플레이하고 있다. 이게 정답이죠, 뭐. 예. 한 대표가요, 고집이 세더라고요. 센 것보다 욕망의 열차가 강해요.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안 되면 자기는 뭐 이 당부터 먼저 당 원내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원내대표는 딱 제껴놓고 말이죠. 자기가 보건복지위원들 탁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간담회 딱 끝나고 난다 기자들 만나가지고 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래 대통령은 그래 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걸 몰라요? 그것 때문에 의료 개혁을 하는 건데. 근데 의료 개혁의 내용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안에서 고치고 가다듬고 보완하고 충전하고 개선하고 이렇게 가야 그게 정상적인 당대표 아니냐 이거야. 근데 바깥으로 불쑥 가서 이재명한테 가서 의제로 딱 넣으니까 이재명이 좋다고 그래 둘이 싸우라 하면서 그냥 더 싸우라고 딱 던져서 한동훈 옳다 하고 그냥 공개적으로 이재명이 어저께 선언했죠. 당 일각에서는요, 한 대표의 지금 유예안을 계기로 해서 당정 갈등을 이미 넘어가서 당내 불만 증폭하는 당내부터가 지금 문제가 크게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잘못하면은 대표에 대한 저항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언론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요. 한 대표의 진심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 말을 좀 해야 되거든요. 방식에 있어서 조금 거칠거나 서투르다는 느낌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겁니다. 당대표는 직함 그대로 당을 대표하는 자리지 당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전달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완전히 생략돼 있고 지 혼자 논다 이거예요. 불만과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을 상당히 유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가 뉴델리라는 이런 언론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대표의 진심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방식에 있어 조금 거칠거나 서투르다는 느낌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국민의힘 관계자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 대표는 직함 그대로 당을 대표하는 자리 아니냐. 당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하고 해서 전달해야 되는데 원내대표도 모른다.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 자기 혼자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생략됐으니 불만과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불만과 반대에 이 부딪히는 게 이번에는 내용이 상당히 큽니다. 한동훈이 바로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당대표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볼수 의제로 넣고 말이에요. 거기 자기 지도부 몇 명 데리고 있는 게 그게 당에 전부 다 당을 모두 움켜쥐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는 민주주의 정당이에요.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그런 정당이 돼야 그게 국민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당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키는 그런 정당이어야 바로 자기 당에서 대통령을 만들었으니까 여당 아닙니까? 그러면 여자를 빼세요. 한동훈 당으로 한당 이렇게 만드세요. 어떻게 해서 대통령과 조율해서 대통령이 거절을 하고 대통령실이 거절하고 그러면 내부에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당들이 한동훈이가 자기가 딱 꺼냈다가 아니면 너 하면 이재명한테 가서 이재명이하고 협상? 이게 김경률식이에요. 김경률.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하고 진중권이 55분 57분 대화했다 하고 폭로하고 이런 드라마를 연출 자꾸 하려고 하는데 드라마 잘못 연출했다는요 흥행이 안 돼요. 흥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 인심은 얻었을지 몰라요. 의사들한테 유해한 그래도 한동훈이가 그래도 제일 낫다. 요걸 원한 건데 그거 원해요? 꼴대 부러지는 거는요. 꼴대 부러지고 성공하고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원칙적인 면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여기에 따라 가는 겁니다. 원칙적인 면은 뭘까요? 원내대표도 모르는 게 원칙입니까? 원내대표하고 협의 한 번도 안 하고 저기 상대방 적의 정말 수계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과 덥석 그냥 협상 테이블의 의제로 이걸 갖다가 대통령에게 거절당했다는 이것을 갖다가 아주 공개적으로 그냥 대한민국이 알게 스피커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막 한동훈 지지자들이 가서 방송을 통해서 온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을 묵사발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까? 안 돼요. 대통령 묵사발 안 돼요. 대통령은요, 이 의료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의료개혁 자체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사들, 지금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박민수 차관하고 이 사람들부터 교체시켜라. 협상 창구가 지금 너무 경직돼 있는 사람들이 장차관 바꿔라 이거예요. 그건 대통령실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연한 분들끼리 이렇게 만나고 의사협회도 그렇습니다. 유연한 협상팀들하고 같이 해서 진짜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의료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들어가야 그게 진짜지. 지금 한동훈식으로 증원 몇 명 유예해라. 내년 금년은 안 되고 내년부터 인원을 뽑지 마라. 유예? 그러니까 일단은 박수를 보냅니다. 의사협회. 그러나 의사협회들도 얼마나 생각이 깊은 사람들인 줄 압니까? 그게 찬성을 합니다. 기분 좋습니다. 기분은. 우리 인원을 유예하는 게.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죠. 이것이 의사협회의 부분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깊은 대화가 있어야 돼요. 물밑 대화가. 근데 한동훈 씨는 포퓰리스트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거죠. 공개적으로 그대로 인기를 갖다 있는 대로 막 발산합니다. 그러면 인기를 받죠. 네. 그러나 그것이 길지 못합니다. 왜? 진실은 나타나게 마련이니까. 저게 포퓰리즘이냐? 진실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그러한 말이냐?
이거를 분석하게 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